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윤 대통령과 빠른 시간 안에 회동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불가근 불가원을 유지해야 된다. 즉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지지자들과 소통을 굉장히 넓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특이한 게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SNS 안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일상, 생각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그런 SNS 활동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지지자들을 묶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 자신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미래의 어떤 대권 주자로서 대통령으로 지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현종의 뉴스쇼 4월 25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예상됐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회담이 언제 개최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또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한번 대화해보는 그런 정도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이 야당 대표와의 윤 대통령 회담이 그렇게 참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국 속에서 오늘은요, 우선 지금 현재 집에서 집거 중인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근황은 어떤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이죠. 오전에 총선 결과 발표되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던 한동훈 위원장, 아마 대부분 지금 집에서 굉장히 집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마지막 날 거의 탈진을 해서 쓰러질 정도로 본인이 모든 것을 쏟아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건강이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이 회동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둘러싸고 지금 양측 간에 좀 신경전이 지금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 이후에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아직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모습을 놓고서 이 역사적 참패를 했던 여권이 이 상주와 문상객이 싸움을 하는 꼴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성적표를,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낼 수 없었던 건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당 내의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또 이 대통령실의 잇따른 실책,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도 지금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22일 날 오찬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직 비대위원들과 하자고 제의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9일 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 16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의 강남의 청담동 근처 한 식당에서 당시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니 그때 만찬을 할 수 있는 정도였으면 왜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했느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측의 어떤 이 갈등이 이런 게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좀 그래 보입니다. 참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어려워지면 형제들끼리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로 책임 있다라고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 바로 지금 집권 여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권의 유력한 주자였던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3년 남은 다음 대선을 우리가 겨냥해 본다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윤 대통령과 빠른 시간 안에 회동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불가근 불가원을 유지해야 된다. 즉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몇 차례 걸친 갈등을 겪었죠. 당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을 놓고 굉장히 논란을 빚어서 참 현직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20여 년 동안 검찰에서 함께 한솥밥을 먹고 정말 형동생 한다라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나? 라는 의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그 이후에 공천을 놓고도 또 서로 갈등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해법들, 즉 이종섭 호주대사, 뭐 황상무 문제, 의대 증원 문제, 이걸 놓고도 충돌을 벌였어요. 한 세네 차례 걸친 이런 충돌을 벌어지다 보니까 진짜 두 사람이 가까운 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한 의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 일단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뭐 양측 간에 이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것들이 뭐 자연스럽겠지만 지금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또 비대위원이라는 신분에서 양측 간의 소통이 거의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뭐 이쪽은 비서실 뭐 등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소통이 있었는데 감정의 앙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진 게 아닌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서 아마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상심이 컸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아우처럼 그렇게 김건희 여사도 많이 여러 가지 뭐 선물도 하고 뭐 반찬도 해주고 뭐 등등 적극적인 관계를 가졌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매정하게 특검법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버린 이런 일에 대해서 아마 감정이 굉장히 상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마치 이제 1인자가 2인자를 견제하는 듯한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권력이라는 게 결국 1인자의 어떤 권력이 흔들리면 2인자를 견제하기 마련이죠.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당 내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회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여권이 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상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즉 윤 대통령과의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꽤 어렵겠다. 특히 이 결정적 계기가 뭐냐 하면 바로 홍준표 시장과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그날 저녁에 똑같은 시간에 이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을 만나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선거 끝나자마자 굉장히 독설을 많이 퍼붓지 않습니까? 뭐 철부지다, 사냥개다, 뭐 폐쇄자다, 배신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홍준표 시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마치 윤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19일 날, 20일 날 밤인가요? 그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입장문을 냈죠. 입장문을 내면서 본인이 진짜 배신은 국민을 배신하는 거지. 이런 것도 배신이 아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결코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냉랭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회동이 이루어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썩 가까운 사이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차별화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뭐 윤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 뭐 국정을 잘 운영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 워낙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는 꽤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할 경우에 윤 대통령과 이미지가 겹쳐지면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이 관계를 적당한 선에서 유지해야 된다. 왜냐? 현직 대통령은요, 누구를 되게 할 수는 없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는 힘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자들과 소통을 굉장히 넓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요즘은요, SNS 정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NS 통해서 모든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X나 뭐 등등을 통해서 지지자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특이한 게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SNS 안 했어요. 계정을 해놓고 뭐 인스타그램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총선 때도 주변에서 아마 좀 SNS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검사 체질이 아직 남아있어서 보안을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SNS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장문을 내도 자기 입장을 당에다 전달해주면 당이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 유튜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소통합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면서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후보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고 끊임없이 SNS를 정말 잘 이용했죠. 아마 정치권에서 SNS 정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 지지자 출발이 뭐냐면 손가락 혁명군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손가락으로 이거 이제 SNS 채팅으로 이런 걸 글로 남기면 댓글 남기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중심이 돼야지만이 지지자들이 앞으로의 어떤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뭉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부고 빼놓고 무조건 신문에 나오는 게 좋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인의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잊혀지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정치는요, 국민들 머릿속에 잊혀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지지자들 머릿속에 남아있고 지지자들이 보려고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되죠. 어떤 식의 소통이 SNS 소통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책도 곧 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정치 철학을 담은 책 같은 것도 쓰면서 이 지지자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요, 이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집권을 하고 있더라도 당장 아마 전당대회는 나가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일상,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또 지지자들의 어떤 반응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뭐 재명인의 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이 잼잼봉사단 뭐 이런 것 같이 그런 SNS 활동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본인의 존재감을 살릴 수가 있고 지지자들을 묶어놓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100일 동안의 유세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나 이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데는 뭐 제가 볼 때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학습 속도도 빠르고 국민에게 딱딱딱 맞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의대 증원을 놓고도 꽤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저출생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 또 안보를 강화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생각을 우리가 들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본인도 그거에 대한 좀 정리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앞으로 국가적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 자신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미래의 어떤 뭐 대권 주자로서 대통령으로 지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공부가 필요하겠죠. 뭐 이 나이에 무슨 공부하겠냐라고 지난 대선 총선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을 그다음에 원로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이 국가적인 어젠다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집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 집권 기간 동안 윤 대통령 관계, 그 다음에 본인이 소통할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공부, 이런 어떤 세 가지를 충실히 한다 그러면 아마 컴백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